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은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들도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의 모습은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09%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1.93%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끄트머리가 다 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금 하락세가 좀 멈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7.52%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쉽게 죽을 만한 테마는 아니죠. 너무 한때 너무 핫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기서 위쪽에서 고가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한때 급등 나왔던 그런 테마들은요.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에서 6개월 정도 막 횡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2차 전지 쪽도 그러지 않을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전고점까지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전고점까지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도 일단은 테마가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본전에서 팔아낸다라는 관점이 좋고요. 전고점 이상을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다가는 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고가에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죠. 초전도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현실이고 이게 초전도체가 진짜로 사실로 입증만 된다면은 덕성이라는 이 기업도 서남이라는 기업들도 사실상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뭐 몇 연상을 올라가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획기적인 정말 신발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짓이거나 만약 아니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쭉쭉 밀릴 수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에코프로 놓쳐가지고 아무래도 초전도체까지 놓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들고 B2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지금 시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나만 없는 거 아니야? 야, 나만 저걸로 수익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는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초전도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라고 설명해드렸고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추천받는 사람이나 저는 굳이 이런 걸 살 이유가 없고 추천하는 사람도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빠져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급이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 나올 때 보면요.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원래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2차 전지가 막 수급, 돈을 다 빨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쪽에 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상승 종목 개수가 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1000개, 하락은 446개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도 490대 378로 상승장에서 나오는 어떤 딱 일정한 비율이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 쏠림 현상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급등 나오거나 하는 종목들로 본다 하더라도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 많이 보이죠. 제약 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상이 끝나거나 임상이 시작되는 기업들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지금 여러 가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에 따라 붙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셔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순환매 테마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시장에 돈이 풍부하게 막 풀려 있는 것은 아니고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 뭐 엄청나게 강하게 막 급상승장이 나온다든지 급등장이 나온다든지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놀아보자라는 형태로 단타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겨우가 될 것이다. 고작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일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나도 주인공이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테마라고 하죠. 돈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어떤 테마가 가장 먼저 올라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력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그게 주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나 하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추가매수 할지 말지, 종목을 팔지 말지, 홀딩할지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전략을 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전략을 역시나 또 시원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생각하셔야죠. 뭐죠? 네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19만 2천 원에 10%예요. SK 이노베이션을 19만 2천 원에 10%. 2천 원에 10%요. 네네. 네, 잠시만요. SK 이노베이션. 자, 일단 19만 2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사신 거네요. 왜 샀죠, 이거? 네, 잘 모르시죠, 샀는데, 그죠? 네. 네, 잘 모르고 사셨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이 주식하신 지 네. 얼마 안 됐으면요. 이거 수익 내기 어려워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실력이 좀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단기적으로 샀든 장기적으로 샀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뭐 특성이라든가 기업이 어떻다, 뭐 뉴스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보다 중요한 게 시청자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안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비가 되고 나서 해도 안 늦잖아요. 어제까지 뭐 주식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평생 주식을 안 해서 불이익 본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굳이 꼭 들어와야 되나, 꼭 해야 되나를 생각 한번 해보면은 꼭 지금 안 해도 공부를 먼저 하고 감을 먼저 잡고 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구경만 좀 하다가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부터 집어넣지 말고 좀 일단 구경부터 하고 어떤 곳인지 약간 관찰하다가 감이 조금 오거나 이제 한번 해봐도 되겠다 싶을 때 소액으로 서서히 해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식을 아예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이걸 왜 샀는지조차도 남한테 설명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당장에는 단기 반등 나갈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타성으로 슈팅이 나오거나 움직일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사이까지 한번 슈팅에 한번 쭉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전 정리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주식을 안 하시는 거 어떨까? 안 하고 난 다음에 방송을 좀 보시다 보면 어떻게 사면 물리구나. 어떤 상담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저렇게 사면 물려가지고 상담을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건 단기 이슈 때문에 한 20에서 21만 원까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정리하시고 그거 매도하신 다음에 계좌에서 돈을 빼시고 방송을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저희 방송 아니더라도 다른 방송이라도 좋으니까 뭐든 간에 경제 방송 또는 주식 방송 뭐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이건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우 데이터 13,500원에 5%. 다우 데이터를 13,500원에 5%. 13,500원에 5%. 이거 연말까지 한 20% 정도로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뭐 일단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스스로의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시청자님처럼 연말까지 내가 모아가고 싶습니다라던가 뭔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이런 뭐 스스로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담을 해가지고는요, 좀 상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세력들의 놀이터가 된 거죠, 완전히. 라더견 대표의 이제 이제 놀이터가 되어가지고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폭락이 만들어진 것뿐인 건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다우데이터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주가가 푹푹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면 다우데이터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대신에 좋은 기업에서 그냥 세력들이 작전한다고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보니까 그냥 당장은 이제 너무 비싸져 버렸던 것뿐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 한번 해볼 때 여기서 모아간다 생각했을 때요. 연말까지가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은요. 인식의 개선이 될 때까지라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라든지 내년까지가 아니라 인식의 개선이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개선이 될 때까지는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싸웠는데 너 언제 화 풀 거야? 내년까지 풀래?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내년까지 풀게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올해까지 풀게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해요. 내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이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때까지 뭔가 개선이 될 때까지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이 될 수 있고 한 달 만에 좋아질 수 있죠. 한 달 만에 좋은 뉴스가 나와버리면요. 그래서 지금은 기한을 정해놓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 가격대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짱인 거죠. 남들이 몰라줘도 난 이 기업이 좋아 보이니까 이 기업이 혹여나 남들이 몰라주면 기업의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잖아요. 몰라주니까 기업들을 이 기업을 막 팔고 손절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사줄 거고 그때 주가가 10,000원이든 뭐 7,000원이든 밀릴 수도 있을 텐데 좋은 기업이지만 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아갈 생각이 있고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고 한때 세력들의 장난감이 되어가지고는 주가가 이렇게 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저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고 이 기업이 사실 10,000원대 있기에는 아까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서는 모아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대신에 연말까지라는 기준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어려울 겁니다. 연말까지 모아서 한 2, 3년 가져가려고요. 그런 생각도 안 돼요. 그 연말까지 모은다는 게 아니라 자리 잡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5% 들어간 걸로 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안 끝났고요. 인식 개선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바닥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 연말까지라는 그런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주식을 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정하지 마세요. 기한은 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자리 잡을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그게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000원짜리가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되면 저는 비중을 10% 이상 늘려가지고 15%까지 증가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10,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바닥 잡는 게 만약에 연말 정도까지 지켜봤는데 바닥을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해도 될까를 같이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MG 제약이요. CMG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00원에 20%예요. 2,400원에 20%요. 네. 들고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오래된 건가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2, 3개월 됐어요? 예. 그렇군요. 일단 최근에 비중을 더 늘리신 건가요? 예, 10% 올라올 때 사가지고 바닥에서 일부 사고. 뭐 일단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이런 자리 우리가 보통 이제 돌파 자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 이제 불타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타기는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방식인데 불타기는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추가하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타기를 했다라고 치고 올라갈 때 추가하면서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사실 올라올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요. 한 2,8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제약 바이오가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올라와줬다. 그리고 이 시세를 이용해서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팔고 나갈 때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괜히 욕심 많이 내다 보면요. 수익도 못 팔고 본전화도 못 팔고 결국 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팔아야 수익이다라는 그런 덕목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올라올 때 지금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3분의 1이 조금 많다 싶으시면 5분의 1이라도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지금 사신 거 20%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는 좀 큽니다. 우리의 물 들어가기 전에도 그냥 막 냅다 다이빙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먼 쪽부터 이렇게 물 적시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매도할 때 한 번에 나중에 한 번에 딱 다 팔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매도를 뭐 한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조금씩 팔아보면은 나중에 파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파는 거 습관 들이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수익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분의 1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2,8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데 저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발생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한 3,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팔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지금 2,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인 로봇, 네. 네, 뭐 말이 꼬이시는데 뭐라고요? 레인 로보틱스요. 네, 종목명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드디어 세 번째 맞추셨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14만 1,900원에 네. 10%요. 지금 무슨 매매하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죠? 네. 우리 아기들이 보면은 저기 뭐냐 식탁 위에라든지 절벽 위에서 막 기어 다닐 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우리가 봤을 땐 저기 위에서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 와,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천진난만하게 알고 모르고 막 뛰어다녀요.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차트를 한번 쫙 보게 되면요. 지금 네. 파란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고 지금까지 가격의 흐름이거든요. 어딘 네.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윗자리인 것 같아요? 아랫자리인 것 같아요? 윗자리요. 윗자리 중에서도 어느 자리인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가격 이상 올라간 적 없는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일 높은 가격에 지금 사셨거든요. 네. 여기서 사시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방금처럼 네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니까. 이 자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박살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팔아야지. 네. 네, 지금 이런 자리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시청량이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네. 주식 공부를 좀 하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운이 좋으면 이러다가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나는데 운이 안 좋으면 막 폭삭 망해요. 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다행히 운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로보틱스나 로봇 관련주도 지금 요즘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한번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 말을 지금 시청자님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모신다면 그때는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슨 소리야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수익 내면 시청자님한테 독입니다. 네. 이거 지금 수익 나가지고 시청자님이 만약에 돈 벌잖아요. 네. 평생 두고 시청자님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수익 냈으면 안 됐어. 내가 그것 때문에 쪽박 차기 시작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계좌가 박살나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오늘일 겁니다. 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익, 저는 여기서 나는 수익을 달콤해 보이지만 뭔지 모르고 나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수익 날 자리가 맞거든요. 수익 날 것 같고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청자님 수익을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식시장의 좀 무서움,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느끼는 게 어떨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에요. 네. 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늘 강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수익이 나더라도 저는 수익을 안 챙기는 게 낫겠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좀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좀 잘 아시는 분이면 저는 수익을 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위아 평균가가 7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뭐 평균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나 보네요. 네, 좀 했어요. 네.
일단 뭐 현대위아라는 이 종목은요 나쁘진 않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은 다른 테마들을 좀 주고 나가야 되고 얘들한테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이렇게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안 보여지죠. 대신에 조금 이제 현대위아의 주가는 안 보여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곤 있어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살살 올라가고 있고 소형주라고 하죠. 가벼운 종목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서서히 강해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가벼운 먼지부터 움직이지 돌멩이부터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바람이 슬슬 불고는 있는데 서서히 강해지겠지만 지금 불고는 있는데 소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대위아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완성차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서는 수혜가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위아는 장기 보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라고 하면 결국은 올라올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올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 원대 지금 뭐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여기가 다음번에 지지가 된다면은 조금 이제 뭐 인상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계단식으로 한번 더 떨어지면서 4만 원대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3만 원이라든가 그러면 추가 매수를 저기서 하는 게 낫는 거지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는 거지 저게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시청자님 입장에서 위기로 보겠죠. 72,000원 샀는데 3만 원까지 빠진다고요? 반토막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난 안 들고 있는데 7만 원 사는 것보다 3만 원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왜 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무서워합니까? 라고 하는 게 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작년부터 제발 주식 사지 마세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안 사면은 전부 다 쌉니다. 싸면은 그때는 전부 다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시청자님 또 무서워지겠죠.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69,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3만까지 안 빠지고 5만 원만 지지가 된다면은 아마 이번 상승 때 7,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 그래서 올라갈 때 본전 정리하시고 본전에서 절반이라든가 3분의 1 정리하시고 나머지로는 8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들어봅니다. 대신에 이제 5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싹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만 원대 자리 잡는 모습이 일단은 조금 괜찮을 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한다면 괜찮을 때 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도 좀 발생이 되고 거래량 발생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뉴스가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기가 괜찮아 보이면 저기선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내려오면은 그때 전화를 한 번 더 주셔도 괜찮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쓴소리가 궁금하시죠? 달콤한 팬입니다. 뭐라고요? 쓴소리가 달콤한 팬입니다. 쓴소리가 달콤하시다고요? 취향이 조금 특이하시네요. 쓴소리가 달콤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달콤하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HK 이노엔이고요. 네. 38,720원이고 네. 20%입니다. 뭐 일단 HK 이노의 쓴소리가 달콤하다라고 하셨는데 쓴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지 비싸긴 안 사셨네요, 그죠? 네. 그나마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때 사셨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제가 제발 좀 사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신제품과 같은 거예요. 신제품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가 먹어봐야 알 수 있고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또 한때 또 품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했던 게 먹태깡이라는 그 과자가 있었어요. 저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먹어는 봤는데 먹어보기 전까지는 기대감만 무성하고 맛있을까 맛없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먹어보고 나면 아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취향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그게 많이 팔릴까 안 팔릴까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버터칩 나왔을 때 못 먹어가지고 진짜 우뚱까지 써가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주도 상장될 때 이미 너무 큰 기대감과 너무 고가, 고평가를 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게 되면은요, 수익 내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려버려야 되거든요. 자료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앞에 뭔가 비교할 만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여기가 고가인지 저가인지 알 수가 없는, 앞에가 다 잘려 있다 보니까 이게 고가일까 저가일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었고 자리는 슬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일단은 3만 원부터 네. 4만 5천 사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잡았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또 떨어지게 된다면 괴로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거 어떨까?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자리만 잡는다면 그 바닥이 어딘지를 좀 평가하자는 거예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사지 말고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안 사고 현금 들고 살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랑 사서 들고 있으면서 물려가지고 기다리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네.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굳이 그런 거 물려가지고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에서 아마 4만 원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약수익이겠지만은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 발생되거나 뉴스가 발생되면은 저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슈팅을 이제 스스로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거 슈팅 나오겠다, 홀딩하면 좋겠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슈팅 나오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나 하다가 문현진이 3원에 팔아 했으니까 팔아야지 했는데 슈팅 나오면 에이씨 문현진이 팔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날 시청자한테 전화 드려야지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분위기 파악을 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일단은 4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했다가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 종목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기업인 것 같다고 내가 판단이 든다면 3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하나 마이크론이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800원에 20%. 19,800원. 9,800원에 20%요? 네네. 떨어져갖고 조금 불안해서 이거 네. 언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주식에서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네네. 100이면 100 전부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겁니다. 왜? 올라갈 가능성은 전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은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손실을 도움이 안 되는 면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손실을, 올라갈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올라갈 건지 내려갔다 올라갈 건지 저 밑에서 올라갈 건지 박살나도 올라갈 건지 이걸 모르는 것뿐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건지 박살나도 올라갈 건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시청자님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할 것 같은데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 주식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정말 너무 많은 걸 깨닫고 계셔가지고 전 너무 만족스럽고 감동입니다. 주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밑으로 빠졌다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경험이에요. 지금 시청자님도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요.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듭니다. 나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4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데 어디 신입사원 들어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좋은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늦은 시기에 이렇게 저 직업을 바꾸거나 한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경험상으로 본다면은 시청자님 경험상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인생의 후배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제가 이때까지 차트를 시청자님보다 많이 봤을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200개씩, 300개씩 종목을 보고 그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도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야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런 친구랑은 놀지 마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듯이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드는 놈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네네. 이런 저점 자리가 무너질 때 뭐 하는 게 베스트냐? 손절입니다. 왜? 이런 자리는 사서도 안 되고 들고 가서도 안 되고 손절하는 것이 경험상 맞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러이러할 줄 알았는데 쟤는 다르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쟤는 다르네라고 하면은 얘는 다른갑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매매할 때 10번 중에 8, 9번은 저점 깨면은 추가 하락에 저 깊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선 들고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매매를 손절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불안해요. 내가 여기 샀는데요. 라고 할 수 있고 기업도 재무제표가 괜찮은데로 하지만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더라도 위쪽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다가 저점을 만들고 내려가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기업들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16,000원, 15,000원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들고 가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 기다려버리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저점에.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시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경험이고 조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험을 시청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노하우 전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시청자님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저번에 내가 상담할 때 그랬어. 저렇게 저점 만들고 고점이 낮아지는 기업이 있으면 사지 말했어 해서 안 사는 게 되는 거고 이런 자리 샀을 때도 손절하는 거라고 했어 하면서 손절까지 하신다면은 시청자님도 이제 제 노하우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시면은 주식 재밌을 겁니다. 지금은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강연회가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또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주챔 멘토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토요일에 만나서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또 해드릴까 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서 오후 1시에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자리를 채워주신다면 제가 또 재밌는 강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재밌게 강의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고요. 파라다이스 16,900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외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데 연말까지 가져갈까요? 제가 오늘 상담할 때 첫 번째 상담할 때 연말까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기한을 정하면 제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싶다면요. 이거 돈 일단 이렇게 지금 그냥 손해본 거 있잖아요. 매도하시고 적금 넣으세요.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한 정하시고 싶으시다면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그냥 적금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식은요. 기한을 정해놓으면 놓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한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깡통 계좌라고 하죠. 망하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대금 내야 되지, 월세 내야 되지, 뭐 이자 내야 되지, 내야 될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는데 수익은 바로바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다가 단타를 한번 해보다가 매번 이렇게 빨리빨리 순환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다행인데 단타를 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았다거나 어쩌다 보니까 내가 손절해야 될 타이밍 놓쳐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졌다거나 해서 물려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좌가 빵꾸 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야 될 돈은 어떻게 되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내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손실 나더라도 팔아버리고 메꿔야 되기 때문에 내 원금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다음 달에 벌 돈은 줄겠죠. 왜냐? 1,000만 원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500만 원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적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카드값을 점점 못 내다가 생활 깡통 차가지고 결국 빚쟁이가 되거나 망해서 다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을 정하는 게 나한텐 독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절대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가져갈까요? 라는 느낌보다는요. 여유가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적자 나다가 흑자가 나는 기업들을요. 우리가 흑자 전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테마를, 이런 뉴스를, 이런 재료를요. 사람들이 알아볼 때까지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지금은 초전도체니 2차 전지니 이상 급등주에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뭐 마치 주식시장이 코인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급등주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을 뿐인데 저는 주식시장이 점점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눈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 빠져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우상향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가 될 때까지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4,000원인데 16,900원 조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데 저는 더 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 있는 돈이라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3,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자리 잡아준다면요. 저기서 지지한다는 조건 하에 아직까지 추가 매수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보세요. 이건 연말까지 가져갈까요가 아니라 연말까지 13,4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 만약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추가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들이 세력들이 자기 물량 제대로 안 모아졌을 때 밑으로 빼버리면서 개미 물량 뺀다고 해서 개미 털기라는 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전 저기는 비중을 30-40%대까지 늘려버리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를 보게 되니까 매수가가 135,000원이네요. 135,000원에 비중은 20%, 135,500원이네요.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 하니까 사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올라가지만 얘는 지금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 기업과 적자 전환 기업의 차이입니다. 주가가 내려와 있지만 어떤 건 안 좋고 어떤 건 좋은데요. 적자 전환 기업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자 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요. 1년, 2년 적자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났는데 모멘텀이 있냐라는 거죠. 보니까 합성수지, 뭐 이런 거 만들고 기초 유제품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무역 수지가 흑자래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흑자가 났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물건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물건을 사올 이유가 없죠. 원자재를 사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역 수지가 흑자 나는 어떤 눈속임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 기업인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물건을 지금 만들어도 안 팔릴 것 같은 거죠. 우리 이런 일들 있죠. 고기 먹으러 갔을 때. 고기를 지금 굽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굽는 것만 굽고 더 이상 안 구우려고 하지 새로 시키진 않는단 말이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내가 더 구워도 사람들 안 먹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지금 내가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얘들이 물건을 안 사오죠. 그 말은 뭐냐면 재고를 지금 팔아내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원자재가 필요 없다 보니까 얘들한테 물건을 발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물건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적자나는 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침체기구나. 그럼 이 침체라는 요소가 해소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시작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케미컬 관련주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차라리 테마주를 접근하는 게 나은 거지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테마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단기 테마가 강하게 올라올 거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뭐 굳이 이걸로 수익을 보시겠다고 한다면 전 15, 6만 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겠지만 굳이 이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주셨네요.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19,7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9%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대요. 추가 매수는 안 해도 괜찮겠죠? 라고 하셨는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안 해도 괜찮지는 않아요. 추가 매수 하긴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일단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요. 바닥을 잡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 바닥을 잡지 않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비중도 9%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이 기업도 이제 소매 판매 쪽인데 오늘 뉴스 보셨나요? 현대백화점 영업이익이 30%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 21%인가 감소했다 하잖아요. 그 말처럼 지금 소비가 많이 줄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이 기업이 경기 침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조금은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잡으려면 조금 많이 멀지 않았을까. 13,000원대라든가 13,000원대까지 좀 떨어져야 바닥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손절을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까지 홀딩할까요? 라는 것은 지금 매수하셨던 19,700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 매수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매수가, 지금의 2만 원짜리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 없고 바닥 잡으면 추가 매수하자. 얘가 바닥 잡을 때까지는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이걸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시키자. 요 기업 들고 계시는 분들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내 계좌에서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도 또 있네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3,8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쁜 테마,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힘이 있죠. 더군다나 테마만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터 해서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어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공장 자동화, 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 로봇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이야기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이런 쪽만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저는 수혜가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개미 털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 만들어지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죠. 이런 자리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 바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그 다음 하락자리인 2,7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7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그때 저는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2,700원을 추가 매수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 4,000원대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NC소프트인데요. 네. 35만 5천 원에 10%입니다. 35만 5천 원. 좀 산지는 오래됐고요. 네.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여기서 탈출하려면 추가 매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뿐인 거죠. 일단 NC소프트라는 이 기업은요, 말 그대로 나락을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물론 게임은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NC는 리니지라고 하는 그 터줏대감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다른 게임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좀 현금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게임 이렇게 과금을 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게임 하세요 혹시? 저는 게임은 하지는 않는데. 게임 안 하면 게임주 투자하면요, 머리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산업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C식 과금 요소라는 게 있어요. 도박이거든요. NC식 과금 요소는 모든 게 도박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밥을 먹을까 말까도 도박이고, 숟가락으로 먹을까 포크로 먹을까 젓가락으로 먹을까도 도박이고요. 그 숟가락으로 먹을 때 밥이 반이 퍼질까 한 숟가락이 퍼질까 한 톨이 퍼질까도 도박입니다. 근데 그 도박하려면 전부 다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게임 요소가 다 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밌었고 리니지 같은 경우도 재밌었고 그거에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내가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이랬는데 점점 그런 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NC가 이렇게 주가가 몰락하고 있는 데는 다른 게임 산업들이 성장하고 우리나라 게임의 이제 과금 요소가 좀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C식 과금에 대부분 좀 질려버렸어요. 더군다나 SNS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NC식 과금의 사람들이 조금 뭐 그런데도 괜찮다 했는데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 BJ들, 게임 BJ들이 NC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도박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게이머들이 이제 게임하는 유저들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이 막 흥하다 보니까 얘가 올라갈 일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들이 그 과금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욕을 먹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쪽에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가가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 않나. 얘들이 경영 방침이라든가 과금 요소를 완벽하게 뒤바꾸지 못한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들의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있는 그 요소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는 게임 산업 중에서 조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게임 산업들은 흥한다 하더라도요. 얘는 좀 올라가기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탈출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다른 게임 산업 중에서도 하필이면 안 좋은 기업 산 거예요. 우리가 대장인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게임을 몰라서 그래요. 게임을 조금 네. 이해하고 나면은 얘는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요. 오히려 넥슨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하고 경영 방침이라든가 방식, 우리가 옛날에 넥슨도 돈슨이라고 불렀어요. 막 현금을 쓰게끔 만든다, 과금하게 만든다 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침이 좀 바뀌면서 물론 최근에 메이플이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요소를 생각한다면 게임 산업도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제 생각에 한 20만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떠나는 유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쯤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자리 잡을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탈출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20에서 2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려보자. 근데 얘가 하루 만에 안 떨어지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탈출하려면 내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에서 22만 원대 추가 매수하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면서 장기로 가져가 보자. 대신에 올라올 때 파동으로 한 3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하면 그래도 수익 내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네, 만약에 손절하는 것도 혹시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거보다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한동화성이요. 21,166원에 네. 20%요. 네. 요거는 손해 보세요. 그냥 손해 볼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2차 전진이 뭐니 자동차 부품이 이런데 뭐 여기저기 막 엮이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손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아마 17,000원대까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손절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가서 한 2, 3,000원대까지 밀린다면은 한 16,000원쯤에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면 17,800원에 손절할 기회가 생긴다. 만약 밀렸다 올라오면 15,000, 16,000원대 손절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생각하고 반등 나왔을 때 손절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조금씩 올라가 17,000원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등 나오면 17,800원에 손절하는 거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밀렸다 내려가면 13,000원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13,000원 반등 나가면 16,000원대 반등 나갔을 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내드렸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상담을 왜 그렇게 빨리 끝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설명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죠? 고점에 올라온 종목 사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이제 핫했다가 지는 해는 절대 잡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지는 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가시려고 하거나 전기차 관련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2차 전지도 전기차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부 다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오히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 가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테마들이 많으니까 제발 올라간 테마 잡지 마시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느리더라도 서서히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것부터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상담은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오늘 이번 주에 안양으로 가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도 즐겨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슈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